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혼조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보통 3대 지수 혼자 보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우가 약할 때는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일 때 다우가 약하고, 나스닥이 약할 때는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부진할 때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라든가 3M 이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의 구성상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아니라 비싼 주식, 그러니까 고가의 주식이 강세를 보일 때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캐터필러, 3M 그리고 이제 보잉이라든가 또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비싼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부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10의 판매가 부진할 것 같다. 어제도 일부 어떤 증권사에서 봄부터 판매량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이폰 10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애플의 주가가 1.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 약세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이폰 판매 부진은 궁극적으로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도 유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초반에 전일 우리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주가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장중한테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아이폰 판매 부진, 이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량의 감소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동반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약세,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강세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날 또 변수가 됐던 것은 또 외환시장의 어떤 변수였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의 흐름은 이제 흐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유럽 경기 확장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유럽 경기 그만큼 좋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문우신 장관이 그 전까지 약달러를 좀 선호한 것이 아니냐, 또 특히 문우신 장관이 약달러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이 좀 전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였고, 여기 이제 유럽 경기 좋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유로화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미 증시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다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강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좀 하면서 달러가 크게 꺾이는 그런, 하락하다가 하락폭이 꺾이면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에게 또 혼란스러움을 전해주다 보니까 상승하던 종목이 좀 급격하게 꺾이는, 애플이라는 변수 이외에도 이러한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이 밀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나온 지표는 좀 엇갈렸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 강추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재료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재료 중에서는 또 경기 선행 지수,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0.6%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오면서 예상치가 0.5% 정도였거든요. 이 수치를 좀 넘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는 것이 다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는 가운데 애플 같은 대표주의 어떤 실적 부진,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나스닥 시장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표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막판에 하락 반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최저치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들 되짚어 보도록 하죠. 예, 뭐 최근 들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날도 유로화는 막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달러는 반대로 이제 최저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런 발언이 이제 미국의 달러화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 나오면서 달러화가 이제 바로 반전하면서 뚝 하고 이제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승 이제 흐름을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도 크게 밀렸다가 89.39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형식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역 전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 경쟁력이 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의 발언 이거는 사실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달러화 강세에 베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다음 FOMC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에 따라서 하락 속도는 좀 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달러가 이제 반전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66달러 중반까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반대로 국제유가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2% 정도 하락하면서 65달러 중반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수요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완만하게 상승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는 이제 소폭 올랐습니다. 0.87% 정도 올라가면서 11.57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야간 선물은 뭐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930개 약 비교적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별 영향 없이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확인해 보자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강달러 발언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력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그 주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외환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차 있고 한차 손을 이제에 대한 어떤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동성이 커질 때 외국인들은 투자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그 달러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신 장관이 약달러 선언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 발언에 대한 보도가 좀 왜곡된 거다 이런 취지의 또 언급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달러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 경제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외환 시장이 출렁거릴 때 투자자들은 투자 자체를 좀 기피하게 되는 성향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수출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환율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매수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좀 진정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나오게 되거든요. FOMC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블러드 연준 위원이 또 발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또 이제 달러가 가치가 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큰 줄기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약달러를 더 선호할 겁니다. 약달러 선호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강달러로 바뀌는 환경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게 될 거거든요. 강달러 만들어지면 금리 인상 빠르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동결 3월에 인상하고 그 다음 인상이 언제가 될 거냐라고 보는 건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3월 다음은 6월이냐 9월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6월이 된다라는 것은 4차례, 9월이 된다라는 것은 3차례 안쪽 이렇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3차례 쪽이라고 보면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한 속도, 그러니까 위기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달러와 가치보다는 유동성에 주목하게 돼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세 차례 쪽에 좀 보이게 되는지 블러드 총재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 경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오늘 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12월 내구재 수주 예상치가 0.8%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구재 수주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다음에 4분기 GDP 예상치가 3%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분기 GDP 역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지 미국 경제의 어떤 성적표 오늘 또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IB 시장 동향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IB 시장 분석 시간이었고요.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